자, 우선 자기선소 보면은 자기선소 마그네틱 플럭스인데, 자, 우리 일렉트릭 플럭스하고 뭐 똑같은데, 그래서 자기 일렉트릭 플럭스에서는 전기장이 면을 갖다가 통과하는데, 그래서 전기장 고갈이 면, 수지간, 전기장에서 수지간 면의 곱수로 나타내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기선속도 이러한 면이 있으면은 저는 수지각에 대해서 되는 경우는 이 면 벡터는 사실 면의 수지간 A 벡터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보면 BA잖아. 저는 면적이 A고 그다음 수지각으로 통과하고 있으니까 BA인데, 그래서 사실 BA에다가 코사인 세타인데 세타 연도니까 좀 되는데, 그 중간에 그림을 보면은 이 각도가 있잖아. 각도가 있는데 이 각 면의 이제 면의 수직한 방향의 면 벡터하고 저 각도가 지금 세타 되어 있으니까 결국 A 코사인 세타지고 통과하는 면적은, 그래서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은 이 부분이잖아. 면은 다 면적이 다 통과하는데 이 기울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실제 면적은 요 면적이니까 A 코사인 세타다 이제. 그래서 B 코사인 세타하고, 그 다음에 이면의 어떤 그 공간에 있으면은 DA하고 B하고 각도에 따라 가지고 이런 B 또 DA가 되고, 전체 공간에서 대 접근하는 저런 식으로 이 마그네틱 플럭스를 계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마그네틱 플럭스가 이 변하면은, 마그네틱 플럭스가 시간에 따라서 저런 식으로 변하면은 이게 플럭스가 변하면은, 시간에 따라 변하면은 이 기전력, 그러니까 그래서 전기가 이루어진다. 그게 프라데이 법칙이라. 우리가 앞에 그 일렉트릭 플럭스 할 때는 전기선속은 이제 가우스 법칙 쓸 때 썼는데, 그래서 어떤 면을 통과해 가지고 나오는 그 수직하게 나오는 플럭스의 양은 그 안에 있는 전하하고 비례한다. 이런 거 일렉트릭 플럭스의 경우는 우리가 E 도트 DA 하면 입실은 0 Q in 이렇게 썼잖아. 그래서 일렉트릭 플럭스에 대한 것은 저런 식으로 이 쿨롬 법칙을 주고, 사실 마그네틱 플럭스는 이제 마그네틱 플럭스가 이 전기장을 이렇게 전하가 있으면 여기 퍼져나가가지고 어떤 면을 통과하는 그런 플럭스를 갖다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장은 저번에 봤다시피 이런 선에 전류가 흐르면 이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선이 되어 있거든. 선이 되어서 저는 어떻게 플럭스하고 관계없는 게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할 때 암페어 법칙이 이 선을 갖다가 예를 들어 B 도트 DL, 이 P도 이쪽 방향이고 DL도 이 방향이고, 이게 이제 그 안에 있는 전류하고 같다 한 암페어 법칙에서 전기장 구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저는 물론 대칭적인 전류에 있어서 가우스 법칙은 대칭적인 전하 분포에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결국 이 일렉트릭 플럭스, 전기 플럭스는 결국 이제 전기장 구하는데 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차이 자체가 이런 식으로 퍼져나오기 때문에, 전기장이 퍼져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그럼 자기장 경우는 저런 식으로 선교분에 도는 경우니까, 원주위를 도는 데니까 이제 선적분, 그래서 선적분 표시하는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인데, 그래서 마그네틱 플럭스는 이것이 변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기전력, 이거는 전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전기를 발생시킨다 하는 거죠. 파라데이 법칙이 이제
우리가 지금 전기를 갖다 쓰고 있는데, 가정에서 전기 쓰고 있는데,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본적인 원리가 이 파라다이 법칙이거든. 그래서 플럭스가 변한다.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 N급 S를 치면 자기장은 이 방향이냐. 저 안에 도선 뭉치를, 이런 도선 이렇게 갖다가 뭉치를 그래서 회전시키. 그래서 뭐 도선 한 개만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거 뭐 떨어져 있고. 자, 저런 식으로 이제 이 도선을 갖다 회전시키면은 결국 이제 이 플럭스가 변하거든요. 플럭스 이게 뭐 아까 봤다시피 플럭스가 이제 저런 식으로 변하잖아. 그래서 이 자기장이 이제 자기장이 B인데 이게 이제 회전하니까 이 면적이 A인데 면적 A라 치면은 A가 계속 변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수직하고 되었을 때 이게 최대 면적이지만 여기 돌면은 면적이 점점 줄어들어. 이쪽 면적이 0이지. 통하는 면적이 나면 다시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이 플럭스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략 보면은 이 파이 M 하는 것이 이게 이제 한 개 배우는데 한 개 있을 경우에는 면적 A에다가 A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는 각도가 이러면 이게 이제 어쨌거나 뭐 사인 2파이 ft 뭐 이런 식으로 취향에 따라 이제 면적이 계속 변하잖아. 그래서 F는 뭐 60V 60V인데 1초에 60번 회전시키면 그 면적이 이제 T가 0일 때는 0이고 처음에 1을 시작했다 치면 0이고 그 다음에 이래가지고 제 사인이 이제 2분의 파이 그래서 그러니까 4분의 1 주기 되면은 2분의 파이도 1이기 때문에 역대 최대되고 그 다음 다시 또 0되고 최대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하는 거지. 자, 그래서 저런 식으로 변한다는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면적에다가 면적이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변한다. 그 다음에 이 도선이 여러 개 감아가지고 도선 뭉치로 하면은 N개라 치면은 여기다 면이 N개니까 NA 이제 그래서 이 전기가 이제 전기가 우리가 측정해 보면 전기가 마이너스 d 파이 m dt니까 결국 이거 미분하면은 NA에다가 2파이 F 되고 그다음 코사인 2파이 FT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기가 발생되는 전기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만 엡실론이 이 최대가 예를 들어가 뭐 NA 2파이 F고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전하는 그 기본 논리가 바로 파라다이 법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도선 뭉치를 갖다 자기장 속에서 회전시키면은 그 도선 뭉치 속으로 통과되는 플럭스가 변함으로써 그 도선의 양 끝에 양단에 전압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 발생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게 이제 이 파라다이 법칙이고, 그 다음 저기서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 기호가 그래서 마이너스 기호가 붙는 걸 갖다 우리가 이거는 뭐 렌즈 법칙이라고 보면 돼.
마이너스 붙으면 플러스가 우리가 전기가 발생되는데 이제 어떤 방향으로 발생되느냐? 발생되는 방향은 결국 그 플럭스가 변하는 걸 갖다가 방해하는 방향이에요. 마이너스니까 플럭스가 증가하면은 DMDT가 증가하면은 그걸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라고. 그 다음에 감소하면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라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발전기에서도 뭐 에너지가 새로 나온 건 아니고. 왜냐하면 뭐고 도성 뭉치를 갖다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회전을 하면 결국 이제 그걸 갖다가 뭐 수력발전소는 수력을 이용하고 화력발전소에는 물론 이쪽에 터빈이 연결되는데 이게 이제 터빈이 연결돼가지고 이 터빈이 이제 이게 도성 뭉치를 회전하는데 그 터빈을 돌리는 게 이제 수력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전기 그래서 석탄을 떼가지고 또는 석유를 떼가 수전기 만들어 수전기가 터빈을 돌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자력에서는 핵분해를 할 때 나온 열을 갖다가 이용해서 물 덮여가 수증기 만들어가 터빈 돌리고 원자력 발전소. 그래서 제가 역학적 에너지가 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저기 전기 에너지를 되는 거지. 에너지가 어디서 나온 건 아니라 할게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파라데이 법칙에 의해서. 자, 저런 식으로 이제 이 파라데이 법칙은 이 전기 생산의 발전의 어떤 기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라도 실험을 하고 실험실에서 실험할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을 해보면은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이제 코일이 있고 코일이 있을 때 이제 이 자석을 갖다가 N과 S가 자석을 가까이 갖다 대요. 가까이 갖다 대면은 저기 이제 밑에 전류가 흐르는데 전압이 발생돼서 전류가 흐르는데 자, 그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제. 자, 그 이쪽으로 가고 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니까 플럭스가 증가하거든. 플럭스가 어떤 양은 모르겠는데 양은 그 속도하고 다 알아야 되는데 어쨌거나 가까이 다가가면 플럭스가 증가하죠. 응? 플럭스가 우선 면적에다가 자기장에다가 면적을 곱한 게 수직이니까 그냥 면적 곱한 것인데 가까이 다가가면서 자기장이 점점 커지잖아요. 어? 가까이 다가가면서 자기장이 좀 커지니까 결과적으로 플럭스가 이 증가하죠. 플럭스가 증가해. 자, 플럭스가 증가하니까 결국 이제 이 전압이 이 도선에 전압이 유도되는데 전압의 방향은 결국 플럭스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전류 그러니까 플럭스가 이제 밑방향으로 증가하니까 어쨌거나 이 전류에서 플럭스가 이쪽으로 D5N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이래를 하면 이제 이 자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생겨야 되거든요. 이쪽 방향으로 이제 생겨야 된다. 그 자기장이 증가되는 걸 갖다가 반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되는가 하면 자기장은 전부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갖다가 전류 흐르는 방향으로 하면 이쪽이 자기장 방향으로 도선의 경우에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걸 갖다 전류가 자기장 1로 만들어 가면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흘러야 되지. 이런 식으로. 자, 저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이쪽 자기장이 생기니까 이 플럭스가 증가하는 것을 갖다가 반대하는 것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5분의 1을 갖다가 이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이 플럭스가 감소되지. 그럼 이제 자기장을 이쪽으로 가려면
이게 가니까 결국 파이 m에서 BA인데 B가 감소하는 거지. B가 멀어지니까. 자, 그래 플럭스가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이걸 증가시켜야 돼요. 증가시켜야 되니까 이쪽 방향으로 플럭스가 자기장이 생겨야 되니까 DB가 생겨야 돼요. 저쪽 자기장이 생각하면 결국 환수 밑으로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장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전류는 그러니까 아까와 반대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면 그래서 전류 방향을 갖다 흐르는 전류 방향을 저는 시간에 내가 렌즈 규칙을 통해서 대충 계산할 수 있다고 했지.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도선이 있는데 도선이 여러 번 감기 있는 도선인데 도선이 이렇게 200회 감겼다. 메인이 200회 감겼고 그 다음에 자기장이 수직으로 전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직사각형 18cm 정사각형 모양인데 이것도 18cm 이것도 18cm 그다음부터 정사각형 모양의 이 동선인데 감기에 대해 200번 감겼다. 자, 그래서 전류를 저 흘리는데 전류를 갖다 흘리는데 전류 흘리는 게 아니고 저건 저희 감기 있는 데다가 자기장을 저런 식으로 이제 걸어줬다. 저런 방향으로 걸어줬다 했을 경우에 0.8초 동안에 자기장을 변화시켰는데 이 자기장은 0.8초 동안 자기장을 갖다가 0.5 테슬라 변화시켰다. 0.8초 동안 자기장을 0.8 테슬라 이제 증가시켰다. 증가시켰을 경우에 이 전류 도선에 흐르는 전류 세기와 방향 0.8초 동안에 저에 흘렀으니까 0.8초 증가했다 하니까 저 우선 전류 방향만 생각하면 전류 방향 전류 세기는 또 나중에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이 가는 것이 마이너스 d 파이 m dt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d dt에다가 이 뭐고 b에다가 면적을 꽂으면 되는데 수직이니까 그냥 b에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면적은 변한 게 없잖아. 면적 변하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도 이제 보면은 이 n번 갖겠으니까 요 하나의 면적을 a라 치면은 실제로 이게 이 na지 n번 갖겠으니까 그 사각형 면적이 a인데 사각형 면적이 a는 이게 0.18 곱하기 0.18 하면 될까요? 그래서 면적을 변화해갖고 자기장이 변하잖아. 이렇게 NA는 앞으로 나오고 NA 앞으로 나오고 DB, DT인데 여기 지금 얼마나 변하냐면 0.5 테슬라 나누기 0.8초 그래서 0.8초 동안에 0.5 테슬라 변했으니까 값이 있잖아요. 이거 중에 이제 값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기전력을 구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기전력이 이제, 구해졌다, 방향은, 자, 우선 방향을 보여야 되는데, 방향은 지금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자속이 증가하는 걸 갖다가 방향은 방향이니까, 자속은, 여기 보면은, 이거 증가했으니까, 면적은 관계없어. 면적은 똑같은데, 이게 증가했으니까, 이제, 이 자속이 이런 식으로 이쪽 방향이 증가했지. 자기장을 갖다가 증가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자속이 이 방향 증가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니까, 이 자기장은 절로 흘러야 되는데, 절로 흘러가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자기장 방향은 자속 증가의 반대 방향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속 증가의 반대 방향을 하면 이래 식으로 되잖아. 이쪽 방향이 가니까, 결국 절로는 이래 흘러지지. 이래. 그럼 이래 잡으면은, 자기장이 이쪽이냐. 그래서 자기장 방향은, 참, 전류의 방향은 저런 식으로 보여줬다. 이 전류의 방향이 이제 저런 식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압은 뭐야? 전압을 갖다 보여야 돼. 전압은 크기니까, 그냥 이걸 갖다 절대값 취하면 되니까, 절대값. 여기서 절대값 취하면 바로 NA에다가 엡시론 하면서 그냥 NA에다 dV dt니까. 이게 400이고, 200개 감았나? 200개 감았고, 한 개가 0.18 곱하기 0.18 면적이 그렇고, 그 다음에 0.5 테슬라에다가 0.8이고, 그 다음에 볼트 나오네, 볼트가. 4.1볼트 나오거든. 그래서, 이 여기서 이제 뽑아내면, 우리가 저 선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볼테이지 측정하면은 이 4.1볼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도선의 전체 저항이 2ohm이죠. 그럼 전류 값이 얼마나 하겠나? 볼테이지 알잖아. 볼테이지 알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V equal IR, 올높이 V equal IR이니까, I 값에서 R분의 V니까, R이 2ohm이고, 그 다음에 4.1V니까 대략 2A가 되죠. 그리고 2A가 이거 나오죠, 여기. 그래서 이 도선을 갖다 그냥 이런 도선 뭉쳐 있으면은 200kg 하면 도선 뭉쳐 있으면은 이걸 갖다가 이 자기장 속에 이제 갖다 놓으면은 그리고 자기장을 갖다가 변화시켰잖아. 자기장을 이쪽 방향으로 이제 0.8초 동안에 0.5 테슬라 증가시키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기전력이 양단에 선을 뽑아내면 양단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전압이 연구되는데, 전압의 이것도 크기는 뭐 이거니까 면적 곱하기 자기장인데, 지금 면적을 변화시 없고 자기장을 변화시켰으니까, 발전기에서는 면적을 변화시키네. 발전기에서는 이제 발전기에서 주로 이제 자기장 N하고 S 있으면 이 사이에 이제 이걸 회전시켜가지고 면적을 변화시키잖아. 면적을 변화시켜가지고 이제 파이 방식이 B하고 면적인데, 그렇지 이 자기장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면적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 발전기에서는 이거 자석 사이 자석 안에서 도선 뭉치를 회전시키가 이제 도선을 통과하는 자석을 갖다 변화시키는데, 지금 예로 들은 저거는 이제, 면적 변화시키고 그냥, 자기장을 변화시키지. 그 자기장을 변화시킴으로써 이제 결국 자속도 변화하고 하니까, 자속 변화함으로써 결국 그 양단에 전압이 발생되고, 그래서 전압에 의해서 결국 전류가 형성되는데, 그 전류의 방향은 결과적으로, 자속이 증가하는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그래서 이 파라데이 법칙이 이제 이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 게, 전기가 생산되고 나서 이제 이 산업혁명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로대 법칙과 관련해가지고, 인덕턴스. 아까 가로대 법칙 자체가, 마을텍 인덕션인데, 자기 유도, 이름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붙이는데, 그래서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인덕터가 아니 딴 게 아니고, 코일을 열어가는 게, 여기 인덕터는, 그래서 이건 자기 에너지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류가 흐르면, 솔로이드 생각하면, 전류가 이래 흐르면 자기장이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가 이 캐패시터는 전문에 했는데, 캐패시터는 내가 이런 식으로 이 플러스 그래서 전하의 저장이고, 전하의 저장하면서 전기장이니까 전기장기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전기 에너지 이 저장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인덕터와 그리고 캐패시터가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되는데, 그래서 물을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이제 전압을 걸어주고, 전지 연결해주고, 또 저항도 하나 달아주는데 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항 달아주고, 전지 해가지고 충전시키고 그래서 경우에는 저 안쪽에 이제 인덕터 경우에는 이제 자기 에너지가 저장되고, 그 자기장이 생기니까, 그 다음 저쪽에는 이제 전기 에너지 전기장이 생기니까 전기 에너지가 저장된다 생각하시고, 그 전류가 일단 저쪽에 흐른다 치면, 저 인덕터 한번 보면은, 전류가 흐르면은 그 안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네.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자,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자기 선속이 변하잖아. 마그네틱 플럭스가 변하지. 마그네틱 플럭스 변하면은, 그, 파라데이 법칙에 의해서, 파라데이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의 변화가, 그러니까 방해되는 방향으로 또 전류가 흘러요. 반대쪽으로.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저 회로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R이다 치면은, P라 치면은, 이 전류가 흐르잖아요. 전류가 흐르면은, 이 선만 있으거든요. 이 코일이 없고 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결국 이제 I라 하는 것이 R분의 B지. 전류가 뭐냐? 전류가 이게 없으면은, 그런데, 그 순식간에 우리가 이 스위치가 있으면 스위치를 연결하면 순식간에 R분의 B가 걸립니다. 전부 흘러. 근데 이게 이제 아까 했다시피 이 인덕터가 연결되고 저항 연결돼가지고 하면은 이게 이제 순식간에 안 되는 게야. 시간에 따라 가지고 전류를 보면은 최종적으로 전류는 물론 이제 이 R분의 B로 가는데, 이거 나중에 되면 이제 선하고 똑같잖아. 도선하고 똑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설명한 대로, 이 전류가 그러면은 자기장이 발생해요. 자기장이 발생한 플럭스가 만들어지고, 플럭스 만들어지면 전류가 이 반대 방향으로 흘러요. 이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에서 반대 방향으로, I가 또 전류가 흐르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장 만들어요. 자기장 만들어 플럭스 전가하면은 이 코일은, 자기장을 갖다 전가하는 반대 방향으로 또 전류를 만들어지고 이러니까 이게 안 되고, 시간이 걸려요. 쭉 이런 식으로.
그래서 R분의 L인가? 뭐 이 시간 돼야지, 이제 이게 뭐 67% 정도로. 그래서 오래 시간 걸려야지, 이제 이 안정된 상태로.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 인덕터 때문에, 인덕터가 이제 자기장 변화하고 플럭스 변화하고 이러니까 전류가 증가하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전류를 증가를 방해시키는 거야. 응? 그 다음에 이제 전을 이걸 없애버린다 지금. 전류가 흐르는데 없애버렸는데도 순식간에 영이 안 되는 게지. 없애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냥 이제 이래가지고 뭐 이 연결하면은 저하고 연결하면은 R하고 B 연결하면은 전류가 이제 I 같으면 이게 이제 이 스위치가 스위치다 치면 스위치를 갖다 연결하자마자 바로 전류는 R분의 B 딱 되고요. 그래서 연결하자마자 딱 되는 되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끄자마자 이거 없애자마자 이게 0으로 팍 떨어지는데, 응? 이 이제 이 인덕터 때문에 인덕터가 이제 이 전류의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를 갖다가 방해하는 거지. 그건 결과적으로 전류 때문에 이게 자기장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고 자기장 만들어지면 또 플럭스가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파라데이 법칙에 의해서 이 플럭스 변화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 흘러가지고 전류가 급작스럽게 이어서 갑자기 팍 뛰지를 않고 서서히 이제 전가 들어간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류가 아예 흐르던 걸 갖다가 이게 완전히 꺼버리면 순식간에 여기 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R분의 1 시간 지나면은 33%까지 감소합니다. 저는 현상을 보입니다. 인덕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축전기도 이제 이 전류 자체가 이 축전기를 충전시키면은 이 전화가 최종적으로 이제 이쪽에 최종적인 순간은 우리가 볼테이지를 걸고 저항을 이렇게 하면은 이 볼테이지가 예를 들어 이게 B1 같으면은 B1하고 이쪽에 떨어지는 거 B2 같으면은 실제로 B1 더하기 B2가 우리가 공유전기거든. 공유전기인데, 자 이게 이 스위치를 갖다 있어가지고 스위치가 딱 온 되면은 왜 되나 하면은 여기에다가 전화가 이쪽이 플러스네. 플러스 뭐 이쪽 반대로 마이너스. 플러스 전화가 좀 사이잖아요. 사이면 결과적으로 Q 이꼴 뭐 12 이렇게 했잖아. 네? 12 이렇게 했으니까 자 볼테이지 가는 것이 이제 C분의 Q가 되는 거지. 이뮤의 시간 스몰 Q로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볼테이지가 이제 이래 이제 결국 이제 스위치 온 되면은 결국 전화가 조금씩 이제 쌓이는 거지. 다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 다 쌓이면 이 전류가 안 흘러. 왜냐면 여기 이제 딱 이쪽에 다 이제 전류가 최고의 전류. 그러니까 뭐랄까노 실질적으로 이제 이 모든 전압이 여기에 다 떨어지고 얘는 여기 되는 거지. B는 0이네. 그럼 전류 I가 여기 전류를 안 넣어서 여기에 돼요. 그래서 완전히 차지 되면은 저 캐패시티가 완전히 차지 되면은 더 이상 꽉 찼으니까 전화가 꽉 찼으니까 더 이상 이 전류 가능성 전화가 이동하는 게인데 캐패시티에 충분한 완전한 전화가 다 차 있으니까 전류가 안 흘러. 전류가 안 흐르면 저어서 저항이 떨어지는 것은 뭐고 P가 II니까 I가 0이니까 전압이 안 떨어지는 기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대로 저장되는 전압 가능성 Q는 이 전압이 모두 다 떨어지는 거죠. Q 이꼴 12라 12. 그래서 12만큼 이제 Q로 오면 이제 최대한 그러니까
최대한 저 축전기에 저장되는 최고의 그 전하량이 뭐냐면 10이야, 10. 그냥 그 모든 전압이 이제 이 캐패시터 양단에만 떨어지는 게 저항에서는 그 아무것도 전압 떨어진 게 없고, 전압 떨어진 게 없다 하는 말은 결국 전류가 없다는 말이고. 그래서 전류가 스타트 되는데, 그래서 이 경우도 물론 스위치가 온 되자마자 이래 바로 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서서히 충전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충전. 그래서 이것이 RC C정수라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67%까지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RC. 저항 곱하기 캐패시터. 저항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저항이 1kg다. 1kg고 그 다음에 캐패시터가 1마이크로페아시다. 1마이크로페아시가 10을 말해서 6성이고요. 10을 말해서 6성이고 그 다음에 R이 1K에다 하면 1000이니까 10을 말해서 3성 초걸리는 거지. 어쨌거나. 자, 저런 식으로 이제 이 인덕터 경우도 그렇고 캐패시터도 그렇고 이게 이제 인덕터 경우는 파라데이 법칙에 의해서 전류 흐르면은 그 코일 안에 자기장 생기고 자기장 생기면은 또 플럭스 증가되고 그다음 플럭스 증가됨으로써 그게 반대되는 플럭스 증가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전류 흘러가지고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있죠 코일. 자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전류 흐르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을 갖다 볼테이지를 갖다 없애더라도 전류가 한 번에 연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연이 되고. 캐패시터도 마찬가지로 캐패시터도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전류가 갑자기 그러니까 영이 되지 않고 그 전원 완전히 차지 되면 캐패시터가 완전히 이제 전화가 꽉 차면은 결국 더 이상 전화를 이동할 필요 없으니까 결국 전류가 영이 되는데 영이 되는 데까지도 걸리는 시간이 저런 식으로 RC 타임이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전류를 알 수 있고. 그럼 인덕턴스나 하는 것이 뭔지. 자, 그래서 이 마그네틱 인덕션 하는 것이 이 코일이 한 개 이래 있고 코일이 한 개인데 전압을 그려줬다. 그 다음 옆에 코일 하나를 갖다 놨다 이제 다른 코일을 갖다 놔가지고 이제 우리가 절 측정하는 전류계를 갖다 해요. 가까이 이런 식으로 갖다 놨다. 이런 예를 들어 N1 분가문, N2 분가문입니다. 지금. 자, 저런 식으로 이제 두 개 코일이 N1 코일하고 N2 코일이 저런 식으로 있는데 한쪽에는 전압을 걸었지. 전압 걸으면은, 전류가 흐르잖아요. 전류가 흐르고. 그래서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고, 손을 잡으면은, 전류 이래 흐르니까, 잡으면은, 이제 자기장이 만들어지네요.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요. 자, 이 자기장이 이쪽으로 또 침투하잖아. 옆에 코일한테 이제, 영향을 미치잖아요. 자, 저 영향을 미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마그네틱 인덕션, 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기 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전압이 유도될 거니까 이 투로 치잖아. 여기는 볼테이지가 그런 거고, 볼테이지가.
자, 그래, 저럴 경우에, 그래서 N1에서 저서 N1 코일에서 이제 우리 전압을 끌어줬으니까, 그래서 전압 때문에 전류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이 자기장이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이 플럭스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플럭스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파이 B2로 치잖아요. 파이 N2. 파이 N2. 그래서 N1에서 발생한 이 자기장 P에 의해서 결국 이제 이 N2에 미치는 플럭스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것은, 유도되는 것은 플럭스의 변화니까, 전체 마그네틱 플럭스의 변화만큼이고, 그 다음에 플럭스 한 것은 이 자기장에다가, 바로 이제, 면적을 곱한 것인데, 자, 요 정도 치고, 하고,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이 N1에서 발생된 이 자기장에서 이제 N2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걸 갖다가 자기장을 B2로 칠 경우에 플럭스 되는 B2로 칠 경우에 이게 코일이 N2개니까 한 번 감았는데 요 정도 미친다 치면은 N2 감을 때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N2에다 d 파이 B2 dt 되겠지. 요건 한 개 코일에서 N번 감았으니까 N번 고였다. N번 감겠다. 요 한 개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 N2가 나온 거 같아. 자, 그렇게 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서, N2, 사실 N2에다가 파이 B2.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자기장 때문에 이것이 미치는 어떤 플럭스라 하는 것은, 실제로 뭐에 비례하는가 하면은 이 전류에, 여기서 그런 전류에 비례하거든. 전류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류에 비례한다. 이쪽에 있는 전류. 그래서 I1이라고 할까요? I1. 전류에 비례하는데, 이제, 이 비례 상수가 바로 이제, 어떤 값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상호 인덕턴스라고 그래가지고, M1에 의해서 M2에 영향을 준다. M1, 2로 씁시다. M2 안에는, 거꾸로 해도 되니까. 1에 의해서 2, 1에 의해서 2에 영향을 받는다. 그 1을. 저 M21을 갖다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 식을 갖다가 저기다 이으면은 뭐하면은 이 투 가는 것이 요거 갖다가 뭐 여기 이으면 되죠. 요거하고 요거니까. 자, 그러면 이 투 가는 것이 마이너스 M 2에다가 D 세타 1 DT 그래서 결국 이제 이쪽에 유도되는 뭐고 유도되는 이 전압 엡실론 2는 이쪽에 전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이제 D1, DT로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데 결국 이제 그 상호관계를 갖다가 주는 것이 상호 인덕턴스다. 가까이서 커질게요. 멀리서는 붙여질 거고 그런 관계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어서 이제 이 E2가 그러니까 E2가 생기니까 또 전류가 만들어지겠지. I2가 만들어지겠지. 그걸 만들어지니까 거꾸로 해가지고 이 1의 영향이 이 1이 받는 영향은 또 뭐 M에다가 1, 2에다가 DI2, DT 알겠어?
이거 변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절로 변할 거 아니야. 이쪽에도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또 이 자기장이 또 이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M12하고 M2하고는 똑같지. 그래서 우리가, 입실1은, 마이너스 M, DI2, DT고, 입실2는 M이나 DI1, DT 이런 식으로. 물론 두 코일이 어떻게 놓여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코일이 뭐, 놓여지는 방식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상호 인덕턴스고, 상호 인덕턴스고.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가 어디에, 이는 자기도 어디에 사용하냐면, 이 변압기에 사용해요, 변압기. 변압기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철로 된 게 있어. 네모나게 되는 게 있어. 그래서 뭐, 철심인데, 이거 판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판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다 코일이, N1 갈긴 코일을 넣고, 이쪽에는 N2를 넣으니까, 이거 똑같잖아. 이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우리가 전압을 끌어주는 거지. 어떤, 교류 전압을 끌어주는 거지. 이건 뭐 직류고, 이건 교류인데. 교류 전압을 끌어주면은, 왜냐. 그래서 이제, 전류가 흐르잖아요.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장 만들어지지. 자기장 만들어지니까, 여기다가 영향을 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네?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전류가 유도돼, 전류. 그래서 이제 전류가 유도되는 거죠. 그래서 이 B1이 줬을 때 이제 B2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입력을 B1을 줬는데, 이제 B2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저걸 갖다가 똑같은 형식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쪽 E2 가는 것이, 마이너스 M에다가, DI1 DT. 잠깐, 참조로, 이게 다르네. 오늘 일책이 나왔더니 이해가 됐나? 그리고 보고
변압기가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 이것이, 이쪽에 이제 B1 하는 것이, B1에 의해서 결국 저쪽이, 이 B1은 마이너스에다가 뭐 상호 인덕턴스 해가지고 DI 1DT인데 플럭스는 사실 플럭스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차이 났겠다. 이쪽에 유도되는 거, 이쪽에 유도되는 게 이제 이 플럭스가 d 파이 dt인데 그 다음에 이게 한 개의 땅 같으면 n1이죠. n1 대 d 파이 dt 이런 식이요. 그 다음 플럭스는 똑같으니까 이쪽에 영향에서 이쪽에 가는 거 똑같으니까 입선 2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단지 플럭스는 똑같은데 이제 가면 수가 다르기 때문에 d 파이 dt 이렇게 되고 그 d 파이 dt가 같으니까 여기 똑같으니까 그 d 파이 dt 가는 것이 여기서 마이너스 n1 분의 epsilon 1이고 다시 요거 갖다가 요게 이어주면 결국 이제 epsilon 2 가는 것이 마이너스 n2에다가 마이너스 n2고 n1이고 epsilon 1인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저리 된다 이제 저리 되니까 epsilon 요것은 뭐 b2에 비례하고 그것은 b1에 비례하니까 결국 b2 가는 것이 n1 분의 n2에다가 b1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b1을 이어줬을 때 나오는 것이 b2가 다시 한번 해서 b2 가는 것이 마이너스 n1 분의 n2에다가 b1 마이너스 안 붙이는데 붙여야 되는데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데 저래 되는데 그래서 n1을 갖다가 n2가 더 많이 가면은 이것은 이제 b1보다 나오는 것이 볼테이지가 더 커지니까 승합시키는 거. 그래서 압력을 그래 전압을 높이는 데 사용하고 그 다음에 n1이 n2보다 크면 이제 감압시키는 거. 그래서 이 전압을 맞추는데 그래서 저걸 갖다가 발전소에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거든.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이제 이 자기장 속에서 이 전압 뭉치를 갖다가 회전시켜 가지고 회전시가 이제 이 전기를 만들잖아. 만들면 대충 여기 나오는 것이 이제 한 380V야. 380V. 그러니까 봤다시피 왔다 갔다 하는데 실효되는 게 한 380V니까 최대한 400V 될 거야. 자, 저는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저걸 갖다가 이제 380V로 해가지고는 이 뭐랄까나 I 제곱 R을 해서 이게 전부 출열이 I 제곱 R 해가지고 했을 때
전류가 너무 크니까, 전류가 크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 소비가 많이 되는 게, 이제 전기를 갖다 한 곳에서 다른 곳에 보내는데, 전류가 많이, 소비가 많이 되니까, 좀 열로 달아나는 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저희가 또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송전을 시키는데, 전압을 굉장히 높여. 30만 볼트로 높여요. 30만 볼트로 이제 줄여서 이제 이 발전소 안에 있는 발전소는 이제 변압기로 변압기 통해 가지고 있어서 이제 30만 볼트로 높여야 되죠. 높이를 하면은 결국 청압체육하면 이쪽이 훨씬 많이 가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B2가 나오는 것이 이제 이거 380볼트를 갖다가 여기 나와 30만 볼트 만들어야 되니까 이쪽은 훨씬 많이 가면 되죠. 많이 가면 성합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 고압선을 따라가지고 고압선을 따라가지고 이제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 D산 보면은 D산에서 경주에서 이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여기도 울진에도 있고 있는데 부산에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경주에서 오는 게 고압선을 따라가지고 그 용지봉 있잖아요. 용지봉에 이제 고압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변전소가 있네. 변전소. 그다음 이제 서부 쪽으로 가는 것은 또 다른 쪽으로 또 가고. 그래 와가지고 이제 이 변전소까지 와가지고 이 변압기로 이제 또 이 380볼트로 낮춰. 원래 값을 낮춰. 낮춰가지고 이제 결국 이거 갖다가 이제 전봇대로 공장으로 보낼 수 있고 공장은 380 그대로 보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가정적으로 보낼 때는 이제 이 전봇대 우선 이게 이제 지하에 많이 매입되는데 이게 또 이제 변압기에서 다시 강압시켜 가지고 이 일반 가정에서는 220볼트로 이제 다시 또 전압 맞춰가지고 그걸 이제 공급하거든요. 그 저런데 결국 이제 각 위치마다 이제 전시 변압기가 필요하게 변압기. 그래서 변압기가 전시고 이제 상당히 여도 평양대에도 변압기가 필요하거든요. 평양대에는 이제 이 기체 방정식을 하면은 양 기체 전문에 기체 방정식 하시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전극을 해가지고 여기 기체를 갖다가 주로 이제 수원을 조금 여는데 기체 방정식은 이게 이제 이제 이 가정에 들어온 것은 220볼트 안페 안 되니까 이 수천 볼트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수천 볼트로 전가시기를 하면 이제 이 변압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때려가지고 여기서 전자가 나와가지고 전자가 이 수온을 때리면 수온이 이제 에너지 변화하다 떨어지면서 빛을 내거든. 자외선을 내, 자외선을 내면 이제 이 형광등 외벽에는 뭐가 인이 있어가지고 자외선 인을 때려가지고 이제 가시광선 만들면 사람이 이래 볼 수 있도록 해놨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말고도 여러 군데 변압기가 좀 많이 틀려요. 그 변압기 하는 것은 단계 아니고 전자 유도 현상이다 하는 게죠. 그리고 이제 전자 소자로서는 인덕터가 있는데 전자도 아까 그렸는데 이거지 뭐 코일 이게 인덕터인데 결국 이거 인덕터라고 전자 소자인데 아까 저항도 전자 소자고 저 인덕터의 경우에는 아까는 이제 코일 두 개 있으면 서로 상호 인덕터에서 상호 간에 이제 자유유도 시켰는데 코일 한 개에 있을 경우에는 자기 인덕턴스
아까는 상호 인덕턴스, 상호는 뮤추얼 인덕턴스, 이거는 셀프 인덕턴스. 그래서 뮤추얼은 상호간에 이제 자기 유도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이 자속이 변해가지고 결국 그쪽에 전류가 흐르고 뭐 이렇게 되는데, 자기 인덕턴스도 스스로 그게 예를 들어 적용에 보면은 이 전류가 흐르면은 이 안에 자기장이 만들어지잖아. 자기장이 만들어지니까 저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플럭스가 생겨가지고 플럭스가 증가되고, 플럭스 증가되면 또 플럭스 증가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또 전류가 흐르고, 뭐 그런 식으로 이 자기 인덕턴스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자기 인덕턴스 마찬가지로 이것이 m을 밝혔다 가기다 치면 n 가는 것이 입시론 가는 것이 마이너스 n에다가 d 파이 자기 스스로 때문에 d 파이 dt. 자, 그리고 이 n 파이 b 가는 플러스 가는 것은 플러스가 생기는 것은 전류에 비례하니까 전류에 비례하는데 비례상수가 이제 아까는 m 해가지고 상호 인덕턴스 상수인데 코일에 감은 뭐 그런 그 방법에 따라 다른데, 어쨌거나 플럭스가 생기는 것은 전류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니까 그 비례상수를 L로 해서 자기 인덕턴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넣으면은, 이쪽에 넣으면 결과적으로 입시로 가는 것이 마이너스 L di dt. 이런 식으로 전압 유도되는 것이 이 어떤 값에다가 이 전류 변화, 이 di dt 변화에 비례하는 그런 전압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걸 갖다 우리가 자기 인덕턴스, 아까는 그냥 L에다가 마이너스 M에다가 di 1 dt 두 개 있으면 이 1이고 2가 되면 이 1 같으면 2고 이 2 같으면 마이너스 m이다 di 2 dt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건 자기 스스로 어떤 이 자속의 변화 때문에 또 자기 스스로 전류가 흐르니까, 방향 전류 흐르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그랬다는 전압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인덕턴스 아니에요. 바로 솔로야 되니까 이걸 한번 솔로의 인덕턴스가 자기 인덕턴스가 주로 뭐 상호 인덕턴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주로 응용되는 것이 변압기 쪽입니다. 변압기 쪽이요.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쪽 전압이 저쪽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전압을 변화시키잖아요. 크게 변화시키기도 있고 적게 변화시키고. 상호 인덕턴스에서 주로 이제 변압기 응용되는 그런 경우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인덕턴스는 소자가 이 전자 디바이스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 이야기 디바이스가 뭔가 하면 저항이 있었지, 레지스터가 있었고, 캐패시터가 있었지. 그다음 저기 인덕터가 어떻게 하나 더 플러스 되는 거야. 그 인덕터는 코일이야, 코일이니까 이 코일을 갖다가 예를 들어 이런 코일이다 말이지. 이게 인덕터야. 저기 인덕터인데 인덕터 길이가 A라 치자. 단면적이 A라 치자. 단위 길이랑 간격이 있어 N. 단위 길이랑 간격이 있어 N이다. 단위 길이랑 간격이 있었잖아. 자, 그럴 경우에, 이 플럭스 가는 것이 뭐냐? 플럭스 가는 것이. 이게 이제, 전체 플럭스. 그래서 한 개당 플럭스가 파이 B이고, 그 다음에 전체 N 가능성이 얼마나? N 가능성 NL이겠지.
단위당 바뀌는 게 n번 바뀌었고, 길이가 n이니까, 자, 그래서 이 플럭스, 저 안으로, 솔로드 안으로 통과되는 플럭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거는 이제, n 하는 것은, 금방 봐도 nl이면, nl이죠. nl이고, 파이 b 하는 것은, 이 자기장 b, 자기장 b에다가 면적 곱하기지. 한 개 코일에 이제 플럭스가 파이 b 아니냐. 파이 b가 n, 그냥, 이 자기장 b에다가 그냥 면적 곱한 것이고, 응? 그게 이제 전체 플럭스 같으면 여기에다가, 전체에 지금 n개 있으니까, n개 하나서 nl개. 단위 길이당 n번 바뀌는데 길이가 n이니까 저렇다고요. 그 자기장은 우리 알잖아. 자기장은 뭐냐 하면은, 전류 I 그러면은, B가 하는 것이 U0 NI 아이가? 그렇지. 응? 이게 NI. 솔로이드 안에 그걸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우리 했잖아.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이제, 솔로이드 안에 전류가 흐르면은, I 흐르면은 B0 NI라는 그런 솔로이드 안에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B고 U0 NI라는 말이지. 그 이 안으로 통과되는 플럭스를 전체를 보면은, 한 개는, 한 개 코일, 한 개가, 이제 BA 하면 되니까 BA 하고, 전체 개수가 이제 다른 개다 N개니까, 길이 N이니까, 전체 개수 N 하는 것은 NL이다. 그래서 저기 전체 플럭스야. 어?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를 하면은, U0에다가 N 제곱, L에다가 AI, 뭐, 이래 안 되겠어? 자, 아까 이제, 이 플럭스 전체가, 뭐랄까노. 이것이 이제, 뭐에 비례한다 했나? 전류에 비례한다 했지? 이 전류에 비례하는데, 비례상수가 인덕턴스라 했잖아? 그래서 플럭스는, 이게 총 플럭스고, 이 안을 갖다 이 안을 통과하는, 총 자기 플럭스는 이 전류에 비례한다. 이 흐르는 전류에 비례한다 하는 것이 이제, 자기 인덕턴스의 정의 아니냐. 그 녀석은 L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L판에 구해놓고 지금 금방 구했고. 그래서 L은 I 나눠줬고 되니까 U0 N 제곱 LA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저 코일 형태의 인덕턴스다. 이제 자기 인덕턴스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어서, 코일에다 전류를 흘려가지고, 결국 그 안쪽에 이제 자기장을 만드는데, 자기장을 만들면 결국, 그 안에 이제, 이 자기 에너지가, 자기장이 있으니까, 이 자기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자기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계산해보자. 그냥 인데, 코일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전류를 갖다가 처음에는, 이 전압을 걸어주니까, 전압을 걸어줘가지고, 그럼 전류를 흘리게 만들잖아. 전류가 흘리게 되는데, 순간적으로 물론 이제 장을 달아주긴 달아준다만, 처음에 이제 전류가 I가 0에서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전류가 안 흐르다가, 스위치를 ON 하면은, 전류가 흘러가지고, 최종적으로 I라는 전류가 흐르게 됐을 때, 이제, 이 안에 저장된 에너지를 구하자.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전류 I가, 흐를 때, 그 경우에 이제, 이 자기 에너지를 가는 것은 결국 I가 0에서 시작해가지고 전류를 조금씩 증가시켜가지고, 저 라지 I까지 흐르게 만들 때까지 우리가 외부에서 공급된 에너지만큼 저장될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그걸 한번 계산해보자, 이지? 자, 그러면은,
중간에 어떤 미열 I, 전류 I, I가 흐를 때를 한번 생각해봐야지. 자, 전류 I가 흐를 때를 생각하면은, 전번에 이제, 이 파워를 했는데, 파워 가능성, 이 단위 시간당 1인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그냥, 단위 시간당 에너지인데, 이건 BI 이렇게 했잖아. BI. 그래서, 여기 P 가능성이죠. BI라. 그래서, 이게 이제, DWDT인데, 전류 I가 흐르는데, 볼테이지 P를 걸어줬을 때, 총 공급되는 에너지가 BI라 했잖아요. 단위 시간당, 단위 시간당 1이니까. 그래서 임요의 시간에서 전류가 저 스몰 i가 됐을 때, 그때 이제까지 우리가 공급해야 되는 에너지 가는 것이 이제 볼테이지도 이제 어떤 스몰 v, 그때 어떤 볼테이지고, 그 스몰 i다. 그리고 그때 전류가 스몰 i니까 그때 볼테이지가 vi 때, 그때 공급되는 에너지가 전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du, dt 가능성 그냥 우리가 공급 에너지가 변했다 소리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자, 그리고 볼테이지는 앞에서 봤다시피 볼테이지가 인덕터의 볼테이지 가는 것이 L에다 di, dt였잖아. dt였으니까. 자, 그걸 이어면은 결국 이제 V 대신에 L, I에다가 D, I, D, T가 안 되겠어?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전체 에너지, 우리가 에너지가 공급해주는 에너지, 미우 가는 것이 이제 전체 에너지 가는 것은 이렇게 다 쭉 적분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이 DU, DT에다가 DT인데, 자, 이거는 결과적으로 LI에다가 DI, DT, 이거에서 DT로 접근하는 거 아니냐, 이지. 시간차로 접근하는데, 결과 접근은 어디서 해야 0에서부터, 전류가 0에서 나중에 최종 I까지 될 때까지 접근하는 거 아니야. 그때까지 공급을 좀 해주니까. 자, 그럼 이 상수니까, DT 떨어지고, 그래, L은 앞으로 나오고, 0에다 I에다가 IDI. 자, 이건 뭐 XDX하고 똑같잖아. 2분의 X 제곱이잖아. 제곱.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2분의, 참, 이거, 라지 I까지고, 그래서 2분의 1 LI 제곱이 된다. 그래서 뭐 결론적이 뭐냐? 결론적으로, 전류가 I 됐을 때, 그래서 인덕턴스가 I 같으면은, 이 안에 에너지, 저장 에너지가 뭐냐면, 2분의 1 LI 제곱이다. 이게. 자기 에너지, 자기 에너지. 그래서 저런 걸 갖다가, 저런 걸 갖다가 할지 모르겠어, 내가. 수업 때. 그냥 뭐, 자기 에너지가 2분의 LI 제곱이 된다. 그 정도는 할지 모르겠고. 제가 저런 식으로, 전류가 0에서부터 라지 I가 될 때까지 외부에서 공급된 기만큼 그 안에 저장되니까, 그래서 임요의 시간, 스몰 i라는 전류가 흐를 때, 그때까지 공급된 에너지가, BI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0에서 라지 I까지 이 전류를 쭉 증가시키는데, 외부에서 공급된 에너지를 구하면 되니까, 접근하면은 2분의 LI 제곱이고, 그래서 그만큼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저 코일 안에 이제 저장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좀 한 단계 좀 더 나가보면은 우리가 좀 전에 이 솔노이드의 인덕턴스를 보여놨잖아. 뮤0 n 제곱 LA라고 보여놨잖아. 그래서 저걸 갖다가 저 이으면은 우리가 하면 이번에 LI 제곱을 이으면은 그래서 유혹하는 것이 이제 2분의 1 LI 제곱인데 L이 이제 솔노이드가 이거니까 그만 구해놓은 게 이제 N 제곱에다가 LA에다가 I 제곱 해야 되니까
저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L하고 A 합하면 이게 뭐고 볼륨이 되지. 볼륨. 최적. B는 이제 최적이에요. 볼테이지가 아니고 최적이고. 그럼 단위 체력당 에너지를 보면은 B분의 B를 이용하면 단위 체력당 에너지야. 체력이 있으니까. 단위 체력당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UP라고 했잖아요. 2분의 1 U0 그 다음 N제곱 I제곱 이게 이제 요 나눠줬으니까 요쪽 나눠줬으니까 자 그리고 이 솔로이드 안에서 이 자기장칸에서 P 이퀄 뮤0 NI지 뮤0 NI니까 요것을 갖다가 뮤0 NI 제곱이니까 B 제곱인데 B 제곱이고 그리고 2뮤0분의 B 제곱이 돼. 그래서 결론이 단위 체액당 이 솔로이드 안에 저장된 에너지가 2뮤0분의 B 제곱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 에너지. 자기 에너지. 저번에 이제 캐패시터 할 때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 뭐 이거도 뭐 그냥,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얼음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제 자기 에너지 했으니까, 자기 에너지 했으니까, 일주 에너지도 한번 보면은, 뭐냐면, 캐패시터가 있으면, 캐패시터에 이제, 이게,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또 라지 Q까지, 그래서 캐패시터도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얘는 전화가 여기서 Q까지, 라지 Q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차저식이요. 차저식일 때 그 사이에 이제 이게 지금 전기장이 만들어졌으니까 전기장이 저장되는 이어서 이제 솔노이드가 이제 전류가 0에서부터 I까지 했을 때 있지 자기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이제 이 안에 이제 자기 에너지 저장되는데 단위 체력당 이 정도의 자기 에너지가 저장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이 Q일 때 이제 이 볼테이지는 볼테이지 가는 것은 Q 이퀄 CV니까 이 캐패시터 C 같으면 Q 이퀄 CV에서 B는 Q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전화를 갖다가 DQ 만큼 더 이제 공급해줘가지고 최종적으로 라지 Q를 만드는데 그래서 공급되는 에너지 이어서 있는 외부에서 공급해줘야 되는 에너지가 이런 상태에서 볼테이지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DQ를 공급하는 때 에너지 하는 것은 DW 하면은 뭐 QB잖아. 우리가 앞에서 했다 단위 차이당 플러스 1 차지를 갖다 놓는데 드는 일이 요거니까. 그런데 DQ를 갖다 놓는데 드는 일이니까 바로 이거죠. 요거는 이제 볼테이크 하는 것은 플러스 1 차지를 요 갖다 놓는데 쪽에 캐피스 안에 갖다 놓는데 드는 일인데 우리가 DQ를 갖다가 요 안에 공급되는데 이제 드는 일이 저런 식으로 되죠. 자, 그래서 전체 일하는 것은 뭐 U나 W는 똑같아. 아까는 뭐 U를 했는데 이게 W 똑같은데 중인데 총 W 하는 것은 DW를 갖다 접근하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라지 Q까지 그러니까 이 C분의 1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이 이 Q, DQ고 이거 뭐 이게 Q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자원 이 C분의 Q 제곱이 되는 자, 저런 식으로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 Q 이꼴 또 CB니까 자 이거 뭐 1자면 2분의 1 CB 제곱인 식으로 자, 그래서 어쨌거나 캐패시터 C인 그러한 캐패시터스가 C인 볼테이지 B를 걸면 결과적으로 그 안에 에너지가 2분의 CB 제곱이 이제 가 있다. 에너지가
그래서 그걸 우리가